네, 포트폴리오 레벨 1 시간입니다. 네,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홍지웅이라고 하고, 레벨 1에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이렇게 세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벨 2 가셔도 3 가셔도 제가 담당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한 3년 정도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1에서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제 강의가 어떤지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뒤를 보시면은 지금 판서가 다 돼 있습니다. 전 그래서 보통 강의 오기 전에 좀 판서를 미리 해놓는 편인데, 이유는 아무래도 판서를 미리 해놓으면은 좀 강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좀 판서를 미리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강의는 무조건 제가 45분에 끊습니다. 이유는 45분이라는 것은 요즘 보통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인터넷 강의 들으실 때 1배속으로 듣진 않잖아요. 대부분 다 1.6배속으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람이란 게 마음이 클릭을 할 때 거기에 막 78분, 64분 떠 있으면은 클릭하기가 싫거든요. 근데 1.6배속으로 듣는다 가정을 했을 때 40분대가 떠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요 강의 들었을 때 이 강의는 한 30분에 내가 소화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일 때 내가 강의를 2개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좀 배려해서 45분에 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판서도 미리 해놓는다. 미리 해놓은 판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PDF 파일로 변형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꼭 따라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올려드린 유인물을 인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메모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와가지고 레벨 1 간단히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부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공부 방법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CFA 협회에서는 전공자 기준으로는 400시간, 그리고 비전공자 기준으로는 500시간이라는 미니멈 공부 시간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400시간, 500시간, 우리가 스탑워치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제대로 기록하기도 좀 힘들 거고, 그래서 공부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1회독을 하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걸 1회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회독을 하셔야 돼요. 2회독을 하실 때 그때부터 뭘 준비하시냐면은 혼자 쉐이저 교재나 커리큘럼북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기 시작할 텐데, 그때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꼭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브노트와 관련된 거는 도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서브노트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는 항상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꼭 만드신 이유가, 첫 번째가 저번 주가 이제 CFA 시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벨 1, 레벨 2, 3 전부 다 이제 일산 킨텍스 가서 연필을 나눠드리는 이제 일을 했는데, 연필 나눠드리려고 서 있다 보면은 저기서 이제 학생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보여요. 저 사람이 붙겠구나, 떨어지겠구나. 어떤 분은 그냥 보조 가방 하나 메고 오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히말라야 등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책을 다 넣어서 가져오세요. 어떤 분은 심한 경우는 캐리어도 끌고 오십니다. 그날 다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보지 못해요. 점심시간 때 잠깐 볼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때 볼 용도로 서브노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회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은,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제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가 가시면은 보통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진짜 잘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경우.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좀 경우의 수가 적고요.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 보니까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많아요. 세 번째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두 번째 2회독 때 여러분들이 그 잘못 이해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회독 끝나고 2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면 될 겁니다. 파이널 리뷰 때 테스트 뱅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텐데, 거기에는 지난 되게 긴 시간 동안 CFA 협회에서 줬던 문제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기계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스킬을 장착하시면은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가 슈에이저 교재가 있고 그리고 커리큘럼 북이 있는데 이거를 다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 역시 정답은 없어요. 다만 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레벨 1, 2, 3를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커리큘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슈에이저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슈에이저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내가 100점 맞아야겠다. 수석이 목적이다. 그러시면은 커리큘럼 북도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저랑은 LOS에 있는 것을 제가 판서화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책 가서 다시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슈에이저 교재에 있는 걸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다 무조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밑줄 치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읽으셔도 무방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합격만이 목표다. 그럼 읽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합격시켜드리는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크게 6가지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overview.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듣게 될 거고 거기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 구조는 어떠한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운영할 때 있어서 뭔가 위험 요소들이 있겠죠.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Risk and Return 1, 2가 있는데 새롭게 이론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목적상은 요 3,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시험 문제가 오늘 같이 수업하는 내용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플래닝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레벨 3에 있던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레벨 1으로 내려왔어요. 이유가 레벨 3에서 갑자기 저 과목이 툭 튀어나오니까 수험생 모두가 당황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벨 1에서부터 조금씩 이거를 맛보기 형식으로 들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내용상은 전혀 어렵지 않고 레벨 3 가면 이런 내용들을 배운다라는 것을 소개하시는 이제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핀테크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핀테크는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약자인데 합성어인데 이 핀테크는 요즘 이런 거죠. CFA 협회는 우리가 트렌드에 잘 못 따라간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도 우리가 잘 반영을 해서 우리의 커리큘럼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요즘 핀테크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 로보 어드바이저 이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목적상은 가장 비중이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고 싶으시다. 3, 4번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1, 2, 5번 순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레벨 1이고요. 제가 판서를 할 때 딴 거는 다 지웠다 썼다 하지만 요거는 계속 제가 놔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때 하게 될 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큰 그림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도 참 좋지만 머릿속으로 목차를 띄워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길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OS 51.A 가볼게요. 자, CFA 처음 공부하시니까 LOS라는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LOS는 Learning Objective Statement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FA 협회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LOS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LOS 51.A가 만약에 describe, identify 이런 용어로 시작을 해요. 그럼 뭐예요? 뭐가 우리가 설명하시고 뭔가 좀 얘기해보세요라는 용어죠. 자, 그럼 그 LOS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른 LOS를 봤더니 calcul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산해보세요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 LOS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습을 하시게 될 때 LOS를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답을 할 수 있다? 그럼 다음 LOS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드립다 책을 두두두두 보는 것이 아니라 LOS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LOS는 제가 제목을 그냥 제 마음대로 붙여본 거예요.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이거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인가요?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스카이캐슬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스카이캐슬 1화 제목이 뭐냐면은 영재 포트폴리오예요. 영재 포트폴리오. 영재라는 애는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의 등장인물 중에 이름이죠. 자, 영재가 서울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짰는가. 그래서 거기 스카이캐슬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좀 비법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이 1화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재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시험 성적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신 성적, 아니면 경시대회, 논문,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어떤 단일 종목만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놓고 이것을 합쳐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포트폴리오란 단어가 흔해진 세대죠. 하지만 이게 지구상에 나온 지는 한 반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도대체 왜 구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일단 포트폴리오 퍼스펙티브, 포트폴리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어떤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 안에는 각각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리턴, 수익률도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합쳐놓은 개념이 포트폴리오 퍼스펙티브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reduce risk,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데 without reducing return,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텐데 그 수익률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은 그대로 놓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위험을 줄여줄 수 있구나. 뭔가 우리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면은 1950년에 처음으로 해리 마코위츠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얼마나 천재냐면은 보통 박사 논문을 문과에 썼으면은 이 당시에는 한 300~400페이지를 썼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해리 마코위츠 아저씨의 박사 논문은 2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원생일 때 이제 담당 교수한테 24페이지짜리 논문을 탁탁탁 써가지고 탕 던진 거죠.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뭐야 이놈 하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지구상에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저씨 논문에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자, 1950년 그 아저씨 논문에는 만약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들 종목들의 상관계수가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관계수가 만약에 1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reducing risk, 위험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상관계수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자,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는 말 그대로 내가 쟤랑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 올라가요. 근데 우리 종목이 1% 또 같이 올라갑니다. 방향이 완전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같게 움직였다. 근데 코스피가 만약에 1% 올랐어요. 근데 우리 종목이 0.5%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따라간 거죠. 그러면은 상관계수를 0.5라고 합니다. 반대로 갔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비교하게 될 때 그들이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상관계수가 1,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1보다 만약에 작다라면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용도, 안정성을 늘리는 용도로 자산 운용 분야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초기였기 때문에 Diversification Ratio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험 목적상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간 나오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자, Diversification Ratio가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 만약에 어떤 한 종목을 그냥 스탠드 언론 가만히 놔뒀을 때 뭔가 위험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의 위험 퍼센테이지가 있을 텐데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특정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위험을 다른 애들이 서로 상계쳐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위험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위험 퍼센테이지가 있을 텐데 이 둘을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비교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때는 10% 정도의 위험이었는데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니까 5% 정도의 위험이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이버시피케이션 레이시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의 감소 정도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항상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죠. 2017년 12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대한민국 모두가 이제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가즈아라고 외쳤어요. 가즈아. 비트코인의 시대. 저도 그때 당연히 가즈아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전 아직까지 존버하고 있어요. 존버는 승리하니까요. 요즘 보니까 좀 승리할 것 같긴 해요. 다시 2천만 원까지 올라왔고 10억이 돼야 제가 강의를 안 할 텐데 어쨌거나 자, 저도 그때 뭔가 포트폴리오 강사로서 이런 생각을 했죠.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안 되겠다. 안정성을 내가 좀 추구해야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놓고 그 외에 메이저 알트코인도 놓고 잡코도 놓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졌겠네요. 근데 2018년 1월 2월부터 어떤 일이 생겼죠? 코인 시장이 완전히 떡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됐을까요? 안정성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마이너스 막 95%.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뭔가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알 수 있겠네요. 포트폴리오가 안정성을 기능을 하는 것은 시장이 조금 정상적일 때 기능을 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도 별 수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뭔가 폭락이 오는 그런 장에서는 포트폴리오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켓이 정상적일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LS 51.A고 쉐이즈 교재 같이 읽어볼게요. 자,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자, 73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그젠 포커스라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그젠 포커스. 이거는 쉐이저 교재 출판사에서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한 번씩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here 첫 번째 줄에 We introduce the portfolio management process and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여기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와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펄시 스테이트 IPS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in this topic review, you will learn the investment needs of the different types of investor. 되게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별로 어떤 게 특징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as well as the different kinds of the pooled investment.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모듈 51.1, LOS 51.A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써있죠. 자, LOS 첫 번째 LOS네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Describe the portfolio approach to investing. 자, 그래서 투자함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어프로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말 뜻은 여기서 계산 문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다시 한번 쉐이저 교재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에 The portfolio perspective refers to evaluating individual investment by their contribution to the risk and return of investors' portfolio.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런 perspective라는 건요, 우리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들의 리스크와 리턴의 총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줄 In the early of the 1950년에 the research professor Harry Markowitz provided the framework for measuring the risk reduction benefit of diversification. 이 아저씨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때 뭔가 분산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74페이지. 자, 가시게 되면은 자,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에 One measure of the benefit of diversification is the diversification ratio. 자, 그래서 뭔가 분산 레이쇼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렸죠. 마지막 단락.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works best. 이게 언제 작동이 되냐면
when financial markets are operating normally. 시장이 좀 정상적일 때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diversification provides less reduction of the risk during market turmoil. 그래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도 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Such as the credit contagion of 2008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때 2008년 리먼이 무너지고 모두가 다 이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다 같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이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LS 51.A였고요. 51.B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루냐면은 보통 내 거가 아니라 우리 고객 걸 다룬단 말이죠. 고객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한테 제 자산을 좀 운영해 주세요 라고 뭔가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걸쳐서 그 고객의 자산을 운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를 것이냐. 그래서 51.B의 제목이 프로세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객이 왔어요. 자산을 운용해 달래요. 그럼 제가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에 투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소나무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면은 소나무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옥수수라든가 곡식에 투자하게 된다. 그러면 1년마다 한 번씩 하베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뭔가 그때 내가 뭔가 추수를 했을 때 곡물 가격이 떡락돼 있는 상황이면은 좋든 싫든 난 손해를 봐요. 근데 소나무에 투자하게 되면은 나무값이 좀 괜찮을 때 내가 하베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나무를 묵히면 묵힐수록 소나무의 가치는 더 상승하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우리가 잴 수 있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자산의 밸류가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좋은 건데 소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이 묘목이 내가 좀 자를 만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리냐면은 이 파인트리가 평균적으로 40년이 걸려요. 40년이 지나야 내가 좀 추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나한테 찾아온 고객이 이제 막 환갑을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고객님 소나무 사시죠? 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넌 뭐 하는 새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좋은 투자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게 그 사람의 circumstance, 상황에 맞게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뭐가 들어가냐면은 고객에 대한 계획, 그 계획을 어떻게 하냐?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고객한테 맞는 내용을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이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고객은 되게 쫄보일 수도 있고 어떤 고객은 그게 아니라 인생은 어차피 뭐 한방 아니면 한강대교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올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투자 철학을 정하는 것을 IPS라고 합니다. Investment Policy Statement죠. 이거 고객이랑 같이 상호 동의하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작성을 하면서 이런 데다가 투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가 플래닝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계획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겠죠? 그래서 execution 단계에 오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될 텐데, 고객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주식에다가 40% 넣어주세요. 채권에다가 60%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주식 도대체 어떻게 또 결정할 거냐는 거죠. 주식이라고 얘기했지 그 안에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자, 에셋 타입도 결정이 돼야 될 거고 그 주식을 픽업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살 거냐 애플을 살 거냐 결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탑다운 어프로치 하는 것이 있고 바텀업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탑다운은 저 위에 거시경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글로벌 매크로상 보니까 미국장이 계속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미국장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 미국장 안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뭐 에너지, IT, 뭐 아니면 뭐 여행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난 그 중에 IT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IT 쪽이 전망이 좋다. 그럼 다시 IT 섹터로 내려가 보자. 그 안에는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좋을까? 오케이. 나는 아이폰이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제 애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탑다운 어프로치. 바텀업은 이거예요. 일단 답을 정해놓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보는 겁니다.
애플이 괜찮을 것 같아. 왜? IT 섹터가 앞으로 활약일 테니까. IT 섹터는 앞으로 괜찮을까? 미국 내에서 굉장히 괜찮을 거야. 미국은 왜 했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괜찮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바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을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execution, 이제 투자를 실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투자한 다음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계속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고요. 계속 고객과 대화를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피드백 스텝. 자, 그래서 고객이랑 같이 계속 뭔가 상황 변화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뭔가 괜찮은가? 그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도 변하기 시작하는데 고객도 변할 수 있어요. 고객도. 그래서 고객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레벨 3 가시면 나오는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떤 애의 자산을 내가 관리해주고 있었는데 투자 기간 동안 얘가 이름도 모르는 돌아가신 이모한테서 유산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뭐 600만 달러래요. 근데 얘는 백수였는데 그러면은 얘는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얘 자산을 운영하는 요 IPS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때 작성했을 때랑 지금은 고객 상황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 주기적으로 IPS도 우리가 조금 테스트해서 뭔가 업데이트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IPS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IPS를 그러면은 언제 업데이트하냐?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 고객의 상황이 변한 거예요. 600만 달러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상황이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에 같이 작성했던 IPS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땐 IPS를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1년마다 한 번씩 좀 우리가 리뷰해 봅시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답이 되겠지만 오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IPS는 자주 업데이트 해야 된다. 퍼포먼스.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주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오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포트폴리오 안에 사모펀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는 통상적으로 투자하고 1, 2년 동안은 잘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 사모펀드가 실적을 내기 시작할 때는 한 3, 4년 뒤부터 실적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1, 2년 동안 나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손실나니까 싫은데 다시 업데이트하자. 투자 상품별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언제 업데이트하냐? 고객의 상황한테 뭔가 메이저 체인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 체인지, 600만 달러 유산 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EURES 51.B였고요. 슈에이저 교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EURES 51.B에 Describe the steps in the portfolio management process. 자, 이거 관리함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스텝 1 나와 있죠. The planning step begins with an analysis of the investor's risk tolerance, return objective, time horizon, tax exposure, liquidity needs, income needs, and any unique circumstance or investor preference.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하려고 하는 이 고객의 재산에 대해서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가 계획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 This analysis result in 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를 결국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IPS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that details the investor's investment objective and constraint.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과 얘기해가지고 뭐 투자 목적이 뭔지 그리고 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놓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입니다. 스텝 2 가시게 되면 이제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죠. 그래서 the execution involves an analysis of the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s of various asset classes to determine how fund will be allocated to the various asset type.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자산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Often, what is referred to as a top-down analysis.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출발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75페이지 가셔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은 What is termed bottom-up security analysis. bottom-up으로도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OS 51.C 위에 있는 스텝 3 가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투자를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확인을 하는 절차가 나온다는 거죠. The feedback step is final step. 마지막 스텝이고 그리고 over time investment circumstances will change. 고객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risk and return characteristic of the asset class will change. 우리가 투자했던 그런 자산의 상황도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리밸런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The manager must also measure portfolio performance and evaluate it relative to return on the benchmark portfolio identified in the IPS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S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할 거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 중요한 것은 여기서 IPS를 업데이트할 때는 major change가 발생을 해야 IPS를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S 51.C 가보겠습니다. 여긴 다양한 투자자들에서 배우게 되는데 이건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오는 LOS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C 가볼게요. 아까 고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고객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돈을 좀 운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이제는 아까는 그 고객이 개인을 제가 좀 상정을 했었고, 이번에는 그 고객이 기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관별로 기관들의 특징이 존재하겠죠. 그 특징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투자자들, 고객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챕터예요. 자, 첫 번째, individual. 자, 개인 고객. 이 개인 고객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한테 찾아온 애가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되게 갓난 아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말했던 투자자들별로 다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험, 이 CF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걸 규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규정 짓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인디비du얼은 그냥 모두 다 다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다르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endowment and founda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일대학교의 장학재단, 하버드대학교의 장학재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설명 듣기 전에, 자, 예일대학교의 장학재단이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장학재단은 예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뭔가 기부를 한 거죠.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양성시켜줄 수 있게 기금을 운영시켜주세요. 그래서 장학금도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부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부를 했어요. 기부해놓고 야, 5년 뒤에 돌려줘 이러진 않죠. 자, 그러니까 그 장학재단은 어떤 의미냐면은 돌려줘야 될 돈 자체가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장학재단은 뭔가 갖고 있는 돈들만 잘 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에 맞게만 실행을 해주면 되는 그런 단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일대학교 장학재단.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보다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가 망하긴 힘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소나무에 투자하기가 힘들겠지만 예일대학교나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뭔가 소나무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투자기간 긴 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네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간이 롱텀 호라이즌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기간이 긴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말 뜻은 우리가 존버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위험한 애들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gh risk tolerance. tolerance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에서 기반된 건데 인내하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high risk taking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야 될 상황이 언제일까요? 누군가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장학금 주는 거 말고는 딱히 내가 갚아야 될 빚도 없고, 그러니까 재단이 되게 건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ed little liquidity, 유동성 자체, 우리한테 빠져나가는 돈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화 시키면은 endowment and foundation은 뭔가 맷집이 되게 센 형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이미지화 시키면은 나중에 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애가 뱅크. 자, 은행.
주변에 은행 다니시는 친구분들 계시면은, 자기 직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윗대 관리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보수적이다란 말은 뭘까요? 쫄보란 뜻이겠죠. 쫄보는 어때요? 당연히 뭔가 투자하게 될 때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은행은 일단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좀 적은 데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은행에 있는 돈들은 대부분 다 고객이 맡긴 겁니다. 고객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맡겼는데 내가 이거를 소나무에 투자해버리면은 고객이 다시 와가지고 제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소나무 투자했으니까 40년 뒤에 받아가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은 일단 절대 잃어서 안 될 돈입니다. 그리고 언제 고객이 찾으러 올지 몰라요. 이걸 항상 대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행의 특징은 low risk. 투자할 때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need adequate liquidity. 항상 일정의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야 고객이 왔을 때 내가 돈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인슈런스.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크게 생명보험사와 화재보험사가 있어요. 생명보험사는 뭐 삼성생명 이런 거고, 화재보험사는 자동차보험회사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차이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랑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가 날 때 뭐가 더 가까운 미래일까요? 당연히 평균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더 먼 미래일 겁니다. 자, 그 말 뜻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그 생명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건 되게 먼 미래고,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를 빵 냈는데 그게 조금 가까운 미래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재보험사, 자동차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짧게 가져가야 되고, 생명보험사는 그만큼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이겁니다. 생명보험사가 더 롱텀 호라이즌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좀 긴 투자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화재 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생명보험사보다는 짧은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보험금을 계속 내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만기가 되거나 그랬을 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low risk, 되게 위험이 작은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는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에 나와 있네요. 자, 뮤추얼 펀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증권사 지점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펀드 가입하라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펀드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어떤 거는 삼성그룹주, 뭐 어떤 거는 배당주, 뭐 어떤 거는 미국 팡 투자. 자, 펀드도 인디비율 가치, 개개인 가치 다 다릅니다. 스타일별로 당연히 운용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규정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스타일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로 소버린 펀드, 이거는 우리 아랍의 만수르 형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부 펀드,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좀 큰 펀드, 뭐 노르웨이에서 운영하는 되게 대형 펀드, 뭐 아랍에서 UAE에서 운영하는 대형 펀드,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시험 목적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시험 목적상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요 위에 4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에즈 교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 LOS 51.C. 자, describe types of investors and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the need of each.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describe라고 나왔으니까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의 1번 투자자죠. 자, individual investor, 개인입니다. Save and invest for a variety of reasons. 되게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저축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 말 뜻은 뭐예요? 잘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 규정 지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이제 기관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Many types of institutions have a large investment portfolio on endowment fund that dedicated to providing financial support on ongoing basis for specific purpose. endowment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되는 이제 그런 기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 줄에 foundation.
A foundation is fund established for charitable purpose to support specific types of activity or fund research related to particular disease. 그래서 파운데이션, 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봉사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기금이라는 건데 이 인다우먼트나 파운데이션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대부분 다 기부금, 도네이션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맷집이 센 형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Foundation and endowment typically have long investment horizon, 굉장히 긴 기간의 투자 기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high risk tolerance, 위험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d aside from their planned spending needs, 걔네들의 뭔가 계획되어 있는 그런 spending needs, 장학 기금을 주는 거 말고는 little need for additional liquidity, 뭐 딱히 유동성 자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 investment objective of the bank. 자, 뱅크는 어떠냐? 뱅크는 simply put is to earn more on the bank's loan and investment than bank pays for deposit of the various type. 이게 무슨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고객이 돈을 맡기면은 예금금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뭔가 돈 빌려가면은 대출금리 줘야 될 겁니다. 우리는 대출금 받게 되겠죠. 그 사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뭔가 운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익을 내가지고 이 예대 마진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는 것이 은행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ank seeks to keep 리스크 low. 자, 일단 리스크는 로우하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need adequate liquidity. 유동성 자체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To meet investor withdrawal as they occur. 그래서 걔네들이 나중에 달라고 할 때 돈 줘야 되니까 일단 low risk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동성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insurance company, 보험회사입니다. 자, insurance company invests customer premium with the objective of funding customer claims as they occur.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돈을 나중에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Life Insurance Company,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have a relatively long-term investment horizon, 상대적으로 긴 투자 기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While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얘네들은 화재보험사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have a shorter investment horizon, 좀 더 짧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때와 우리가 죽을 때, 사고 날 때가 훨씬 더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76페이지. 자, investment companies manage the pooled fund of the many investors. 자,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하는데 mutual fund manage these pooled fund in particular styles. 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특정 방식에 따라서 운용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가 나와 있네요. 뭐 인덱스 인베스팅, 뭐 크로스 인베스팅, 본드 인베스팅, 펀드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딱히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펀드별 스타일별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sovereign wealth fund. 아까 얘기했던 만수르 형님네죠. refers to pools of the asset owned by government.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되는 그런 펀드를 의미합니다. 나와 있고 밑에 뭐 아부두바이, 뭐 아부다비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피겨 51.1은 별표를 쳐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다 해놓은 표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별표 해놓으시고 나중에 뭐 서브노트에 옮겨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목적상 그래도 가장 잘 나온 애들이 인다마운틴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뱅크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각 인베스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으면 딱히 외우실 필요 없고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피겨 51.1이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